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술가로 살아남기 강의 2부 함께할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과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작곡과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로의 진학도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술고등학교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시면 서울예술학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원학교라고 이제 예술중학교에 속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학을 좀 많이 하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화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개원예술고등학교, 그리고 그 밑에 경기예술고등학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술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부만을 띄워놓은 것이고요. 모든 학교가 이제 음악과 중 작곡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해야만 내가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다고 작곡과로의 진학도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반고에서 이제 인문계 일반고에서 음악대학 작곡과로 진학을 한 경우인데요. 작곡과는 특히나 준비기간이 다른 기악 전공들보다는 훨씬 짧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작곡과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입시 전형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수시와 정시가 모두 보입니다. 수시랑 정시랑 둘 다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랑 정시 모두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수시를 보시면 실기가 80% 이상이고 학생부가 보통 20% 미만입니다.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죠. 되게 중요합니다. 실기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학생부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너무 못하지만 않게, 정말 바닥을 치지만 않게만 좀 커버를 하시면 웬만하면 실기를 거의 올인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전부 다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때 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수시를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실기를 압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를 준비하실 때도 역시 실기 비율이 높은데 실기 비율도 높지만 수능 비율도 높죠. 특히나 당연히 실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최상위권 학교들 그리고 상위권 학교들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수능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능을 3등급 이내로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수능 중에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은 좀 놓고 실기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둘 중에 한 부분만 공부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시만 준비하실 경우에는 절대 내가 수시에서 모든 걸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진학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수시 6개 학교를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시 수능 너무 놓지 마시고 수능 역시 조금씩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바로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시만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정시 이제 가나 다군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 딱 가군에 처음 가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마음도 불안하고 이제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기 모의평가라든지 콩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현장감을 좀 높이고 실기에 대한 감을 좀 높이고 익숙하게 하셔서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기 중에 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장감 익히는데도 좀 꽤 걸릴 테니까 여러분 노력하셔가지고 준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악대학을 위한 실기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실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년 이상 준비하거든요. 학생에 따라서 뭐 1년이 걸리는 학생도 있고 2년이 걸리는 학생도 있고 그보다 한참 길게 걸리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분명. 하지만 대부분은 3년이면 준비가 가능하고 실기가 좀 과목이 오래 걸리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는 어떤 실기 과목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4과목이나 있죠? 이게 다 들어간다니. 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곡과를 준비하게 되시더라도 클래식 작곡과라면 이 4가지 과목을 전부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굳이 출제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과목 화성학, 두 번째 과목 피아노, 세 번째 과목 시창청음, 네 번째 과목 작곡이 있는데요. 이 4과목을 전부 함께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과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성학입니다. 화성학은 화면에 보시면 화성의 각각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화성 간의 연결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화성학은 곡을 쓰는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작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4가지 실기 과목이 전부 다 이제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실기 과목을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복합적으로 실기 성적이 오르고요. 역시 실기 시간을 균등 분배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올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화성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성학 책을 제가 화면에다 띄워놨거든요. 네, 화성학 왼쪽부터 백병동 화성학, 그 다음에 김홍인 화성, 그 다음에 반음계적 화성법, 그 다음에 청광호 화성실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학교에 따라서 뭐 이대를 준비하신다 이러면, 아니면 서울대를 준비하신다 이러면 이제 바흐 코랄이라든지 이런 곡들을 따로 곡집을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율적인 그런 진행을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고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샬랑이라는 프랑스 화성학 책을 공부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 공부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확실히 곡도 되게 많이 들어보셔야지 화성법에 대한 이제 일가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바흐의 평균율이라든지 이런 곡집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건 본인이 지원하실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꼭 출력해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간 재고 풀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도 불편하고 되게 편한 작업은 아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좀 많이 이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게 나에게 경각심을 좀 더 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과목을 보면 이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특히나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는 단기간에 실력이 뭐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기간 오래 잡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 피아노과에서 작곡과로 이제 돌리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입시 준비할 때 갑자기 돌리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취미로라도 피아노를 공부를 하다가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피아노는 이제 자유곡과 지정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교들이. 화면 보시면 고전 낭만 시대의 소나타 혹은 에뛰드를 안보로 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곡일 때의 이야기고요. 지정곡일 경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한양대랑 연세대가 정시에서 지정곡으로 출제하고 있는데요. 지정곡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악보를 보시고 즉 같은 곡을 모든 지원자들이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잘 쳐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본인한테 맞는 곡이 나온다면 되게 좋겠지만 안 맞는 곡이 나오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을 좀 키워 놓으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이제 자유곡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소나타는 보통 이제 고전 낭만 시대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어요. 베토벤 소나타, 쇼팽 소나타, 뭐 브람스 소나타, 슈만 소나타, 이 안에서 고르시면 제일 좋고요. 에뛰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전 낭만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낭만 작곡가인 쇼팽, 리스트, 그 이후 라흐마니노프 이런 작곡가들의 에뛰드를 고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연습을 하신다기보다도 소나타 한 곡, 에뛰드 한 곡 보통 이렇게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피아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실력이 느는 게 눈으로 보이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매일 하루에 최소 3시간씩은 연습을 하셔야지 대학교 원하는 곳에 진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치는 바로 그 한 곡만은 피아노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은 연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과목 보겠습니다. 네, 시창청음,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창청음이 한 과목은 아니고 시창, Sight Singing과 Ear Training, 청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과목입니다. 네, 시창은 악보를 보고 바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청음 시험은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 들은 음을 받아 적는 것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 하나 치고 그거 받아 적고 이렇게는 아니고요. 8마디 정도의 악곡을 들려주면 그 악곡을 박자도 다
체크해가지고 적는 것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단선율, 이성, 사성 이렇게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출제가 되는 학교, 뭐 단선율 이성이라든지 단선율 사성이라든지 이성 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처음은 절대음감이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저도 절대음감이어서 좀 유리했는데요. 꼭 절대음감이라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상대음감도 충분히 훈련을 하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음감 같은 경우에는 곡을 쓰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조성감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음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본인에게 또 맞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되니까요. 청음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고난도 청음이라는 교재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왜 띄워놨냐면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학교를 지원하실 경우에 고난도 청음이라는 책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혼자 공부하기도 되게 좋게 되어 있고 난이도가 일단 책 제목에 걸맞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에 어쨌거나 안에 CD도 있고 좀 수준 높은 청음을 원하신다면 이거 공부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목이 이제 작곡입니다. 뮤직 컴포지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모티브에 맞는 30마디 내외의 피아노 3부 형식 작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아닌 학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입시 요강 잘 찾아보시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이렇게 이중주를 작곡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형식을 제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도막이라든지 한도막이라든지 알아서 작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찾아보셔야겠죠. 어쨌거나 저는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라고 하면 제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보면 학생들이 보통 뭐 비, 봄, 바람 뭐 이런 단어들로 모티브가 나오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모티브는 두 마디 정도의 아니면 한 마디 정도의 악곡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악곡에 이어서 내가 그 모티브의 특성을 살려서 작곡을 하면 되고요. 30마디 내외로 보통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까지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게 시간을 잘 줄여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클래식 작곡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대학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고 진학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실기 준비하셔서 시간 넉넉하게 잡으시고 뭐 음악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좀 여러분들의 앞으로를 잘 생각하셔서 실기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학과, 원하시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